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투자 공부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나가는 경제 채널 도우미 주경야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천드린 장기 호황 사이클 두 가지 섹터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추가 브리핑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섹터 중에 하나였죠. 전력 인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업,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뽑아드렸는데, 제가 이제 슈퍼사이클 조건부로 해당되는 것이 수요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를 제가 이제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통 이 수요가 너무나 크게 증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급 입장에서는 갑자기 크게 증대되기가 어려운 섹터에서 슈퍼사이클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곤 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로 제가 뽑았던 것이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자, 전력 인프라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크게 이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북미 시장이 노후 변압기의 전면 교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2030년 안에는 20년, 30년 된 모든 전선들부터 시작해서 뭐 변압기 이런 쪽에 대한 전면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죠. 자, 특히나 만약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투자 유치를 좀 요구하고 있죠. 그죠? 미국에다가 우리 쪽에 공장 지어라.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우리나라 시장에다 지어. 그래야만 우리는 뭐 AMPC든 뭐예요? 결론적으로 현금 다발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쪽 시장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공장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만한 당연히 전력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노후화된 이 변압기와 이런 전선 부분 때문에 상당히 또 정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재빨리 전면 교체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당 이슈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인도와 베트남 쪽에서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을 대체하기 위한 공장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가장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즉 인건비 자체가 저렴할 수 있는 나라를 좀 찾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도와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그죠? 중국과 딱 견줄 수 있는 나라는 인도와 베트남밖에 없어요. 일단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야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해야겠고, 그리고 미국이 스스로 뭐 전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내 마음대로 좀 뒤흔들 수 있는 나라여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인도와 베트남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이제 IT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MS 등등 관련된 기업들이 다 뭐 보고 있어요? 인도와 베트남 시장을 보고 있죠. 특히나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베트남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도 지난 상반기에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자, 뭐냐? 자, 요렇게 인텔이 베트남 반도체 공장 투자 확대를 보류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인텔이 원래 베트남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반도체 공장 투자를 보류할게요 라고 지금 한 상황이에요. 이유가 뭐냐? 전력난, 그리고 관료주의. 관료주의는 뭐 몰랐었던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전력난입니다. 전력난. 실제로 지난 6월에 베트남은 이런 전력난 속에 일부 공장이 생산을 일시 중단해야 될 정도로 전력 인프라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확충하지 않으면 그 어떤 국가와 기업에서도 베트남 직접적인 투자를 안 하죠. 그죠?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다가 멈춰버린다. 반도체 이거 싹 다 이제 불량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감지하고 감내하고서 투자를 집행할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의 시급한 숙제 중에 하나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 러시아산을 쓰든 어디 거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한국 기업들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인도와 베트남 시장에서도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또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우디 등 중동 전력망 구축에 대한 시작 부분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일시적 아니다.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이제 5월 달부터 시작되었었던 이제 수주 공시가 계속 9월 달에도 나오고 11월 달에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5월 달에 870억 정도의 전력 변압기 수주를 HD 현대 일렉트릭이 따냈는데 자,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수년간에 걸쳐서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9월 달에 사우디 네옴 기가 프로젝트에서 또 5,100만 달러의 변압기 또 수요가 발주를 좀 따내게 되고 자,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이번에 또 820억 규모의 전력기기 수주를 또 따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뭐예요? 사우디에서도 탈석유 지금 국가로 변모하기 위해서 네옴시티 등 여러 가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전력, 인프라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지금 미국, 북미 시장에서에만 부흥이 아니라,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노출되기 시작했고, 인도와 베트남 같이 이렇게 큰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 국가에서도 수요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사우디 등 중동에서도 전력망 구축이 시작이 돼요. 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쳐다봐서는 안 되는 섹터냐? 이거를 구분해 보면 사실상 더 봐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지금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특히나 이제 저 역시도 투자를 진행했었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눌림목 줄 때마다 모아 나갔으면 당연히 상당한 이제 수익권이 되셨을 거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꾸준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급락을 한다 굉장히 큰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자, 어쨌든 주가가 지금 최고점에 이르면서 오늘 장중 85,900원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각 기업마다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어떤 종목이 제일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과연 어떤 이슈로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면 어떤 이슈로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이번에 나왔었고요. 자, 본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지금 보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증설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했고 2026년부터 증설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즉 저는 본업에 집중하는 곳들이 좋아요. 다른 곳에 막 이렇게 다른 곳 조금 사업 잘 된다고 거기에 눈독 들이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지금 본업이 사이클이 딱 돌아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곳들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자, 효성중공업은 지금 제일 쌉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도 기록했고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가가 지금 뭐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PER이 무려 6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섹터의 종목이라 하기에는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다만 건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 리스크로 작용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업 하나만 하고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 이제 기업 분석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 효성중공업이라고 하는 곳은 결론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분을 뭐 매출을 0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11월 달에 뭐 전국 신청자를 받아서 뭐 17개 동 지하 2층 8층짜리를 또 전면 분양하기도 하겠고요. 안성 같은 경우에도 해링턴 플레이스 992가구를 분양한다는 소식이 또 들리기 시작하죠.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른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분양이 되거나 또 이런 리스크를 지게 된다면 본업에서 또 잘 벌고 있다가
전력 인프라 쪽으로 잘 벌었던 거를 건설 부문에서 깎아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업 자체를 지금 당장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업이 얼마나 향후에 좀 안 좋아질지 저는 부동산 경기가 크게 이제 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현재 서울에서 꼬마 빌딩과 굉장히 뭐 800억, 1000억 정도 이상 되는 대규모 빌딩도 상당히 이제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레버리지를 잔뜩 껴서 매수를 했었던, 그러니까 수년 전에 한 3년 전이 되겠죠. 3년 전부터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비롯해서 이제 빌딩을 매수했었던 그 주체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자가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미분양이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임대 자체가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임대를 채우지 못했었던 이런 건물주들의 건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이것으로 볼 때 향후 이제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효성중공업보다는 현대일렉트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점. 요건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현대일렉트릭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PER 12배가 넘지 않습니까? 차라리 6배짜리 살래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효성중공업이 적당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S일렉트릭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어닝 쇼크 실적을 기록을 했죠. 자, 3분기는 이제 깨졌습니다. 4분기를 이제 지켜보기 시작할 텐데 결론적으로 LS일렉트릭이 주가가 급등하기 위해서는 ESS 호황이 찾아와야 돼요. 지금은 ESS의 신성장 동력으로 많이 걸고 있는 게 LS그룹입니다. 특히나 이제 LS일렉트릭이 지금 법인으로 많이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ESS 호황이 와야 되고 이것을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가 또 폭발적으로 투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경기가 좋지 않고 만약에 침체가 예상되는 그 국면에서도 각국의 풍력, 인프라 투자가 계속될까?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예스라고 찾으신 분들은 LS일렉트릭 진짜 싸긴 쌉니다. 자, 결론적으로 3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 한 종목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어요. 아시겠지만 영업일수에 대한 제한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일수가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건 굉장히 호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에는 확고한 영업이익 증대를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아마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최대 실적 발표까지도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 만큼 그래도 내년도 한 1, 2월까지는 상당히 주가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지금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슈퍼사이클 도래한 산업, 특히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도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확 빠져요. 저는 이럴 때 항상 기회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장기 계좌에 한해서는 조선업 종목들, 특히나 조선 3사를 상당히 좀 많이 모아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현금이 또 확보되는 대로 또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확보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이익률이 좋아질 것 같다 라고 판단되는 것들에서 주가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슈퍼사이클 도래하는 산업에서 내가 큰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종목들이 주가가 빠질 때 나 홀로 모아 나가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 있는 분석 자료와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저희가 밤에는 공부를 해서 이 주경야독의 채널 취지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좀 잃어보자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사이클에서도 내가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상당히 좋은 투자 중에 하나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요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